혹시 요즘 이런 생각 드신 적 없으신가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도 누군가 나를 미워하는 것 같고 이유 없이 질투 섞인 눈길을 받는 순간, 왜 저 사람은 내 행복을 불편해할까? 왜 내가 잘 되는 걸 못 보는 걸까? 시기와 질투는요, 마치 몰래 심겨진 잡초처럼 우리 마음속에 자라납니다. 처음엔 티 안 나지만 어느 순간 우리의 평온한 정원을 뒤덮고 삶을 흐트러뜨리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 감정이 상대의 문제인지 내 문제인지 구분하지 못하면 나도 모르게 잡초에 영양분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바로 이 시기와 질투라는 감정의 실체를 깊이 파헤치고 어떻게 하면 흔들리지 않고 단단한 나로 설 수 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질투하는 사람들에게 절대 보여주면 안 되는 나의 모습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신다면 분명 여러분 마음속에도 이제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아도 되겠다는 단단한 평화가 자리 잡게 될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주변에서 괜히 따가운 시선을 느낀 적, 내가 조금 행복해 보이기만 하면 마치 그것이 잘못이라도 되는 듯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는 사람들. 이유도 모른 채 왜 나를 싫어하지? 내가 뭘 잘못했을까? 하며 마음이 무거워지죠. 사실 이 순간의 본질은 상대방 마음속에 숨어있는 시기와 질투입니다. 시기는 나도 저걸 갖고 싶다는 아쉬움이고, 질투는 저 사람이 갖지 못했으면 좋겠다는 공격적인 감정이에요. 문제는 이 두 감정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 상대방의 말투, 표정, 태도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옆집 아주머니가 아이고 좋은 일 많으시겠네 하면서도 얼굴은 굳어 있다면 그 말의 속뜻은 축하가 아니라 왜 저 집만 잘 되지? 하는 마음일 수 있습니다. 또 친구가 그 나이에 그런 걸 한다고? 대단한 애라고 말했을 때 정말 칭찬일까요? 아니면 네가 잘 되는 게 불편하다는 가시가 숨어 있을까요? 이처럼 시기와 질투는 말 한마디 속에 칼날처럼 숨어 들어옵니다. 우리가 그 칼날을 못 보고 방심하면 상처는 곧바로 우리 마음에 새겨지죠. 여러분,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입니다. 이 감정이 왜 우리를 힘들게 하느냐? 그 이유는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비교를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 눈에는 내가 거슬리나 봐 하고 나 자신을 스스로 깎아내리게 되죠. 그러다 보면 행복해야 할 순간도 의심하게 되고 기뻐해야 할 자리에서도 불안해집니다. 이건 마치 집에 몰래 심어진 잡초와 같아요. 우리가 모른 채 물을 주고 햇빛을 주면 잡초가 정원을 다 덮어버립니다. 질투를 느끼는 그 사람의 감정은 사실 그들 안의 문제인데 우리는 괜히 그 감정을 떠안고 스스로 상처받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질투는 상대의 문제이지 나의 잘못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비 오는 날 내가 잘못해서 비가 내리는 건 아니잖아요. 하늘이 비를 내린 거지 내 탓이 아닌 것처럼요. 마찬가지로 누군가 나를 질투하는 건 내가 행복해서, 내가 잘 살아서, 내가 빛나서 그런 겁니다. 그걸 있는 그대로 인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무방비로 살아선 안 됩니다. 여러분, 질투는 보이지 않는 독과 같습니다. 그 독은 천천히 퍼지며 우리의 자존심을 갉아먹어요. 그래서 생활 속 작은 습관으로 스스로를 지켜야 합니다. 첫째, SNS 과시 줄이기. 내가 무심코 올린 사진 한 장, 글 한 줄이 누군가에겐 불편함이 됩니다. 기쁨은 나눠야 하지만 모든 사람 앞에서 다 보여줄 필요는 없습니다. 조용히 소중한 사람들과만 나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둘째, 자기 기준 세우기. 나는 오늘 물 한 컵, 감사 한 줄, 할 일 한 가지 이렇게 기록하는 것만으로도 남의 시선을 기준으로 살지 않고 내 리듬을 찾을 수 있습니다. 비교가 시작되려 할 때 그 종이에 적힌 내 목표를 떠올리세요. 그러면
금세 마음의 중심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셋째, 칭찬 먼저 건네기. 질투는 열등감에서 나옵니다. 상대의 장점을 먼저 인정해주면 그들의 방어심이 풀리고 오히려 관계가 부드러워지기도 합니다. 물론 모든 사람에게 통하는 건 아니지만 시도해 볼 가치는 있죠. 여러분, 시기와 질투는 피할 수 없는 감정의 파도입니다. 하지만 그 파도에 휩쓸릴지 아니면 단단히 서 있을지는 내가 만든 작은 습관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기억하세요. 과시 줄이기, 내 기준 세우기, 칭찬 먼저 하기. 이건 단순한 생활 습관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내는 방패가 될 겁니다. 여러분, 생활 속에서 시기와 질투를 다스리는 습관을 조금씩 익히셨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인간관계라는 무대 위로 눈을 돌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질투와 시기의 독은 대부분 사람 사이에서 피어난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기쁜 소식을 전했는데 상대의 얼굴이 미묘하게 굳어지는 순간, 아, 그렇구나, 잘 됐네라고 말은 하지만 표정에서는 진심이 느껴지지 않을 때, 또는 나의 어려움을 얘기했는데 속으로는 은근히 기뻐하는 눈빛을 본 적 없으신가요? 이럴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느낍니다. 아, 이 사람은 내 편이 아니구나. 이게 바로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시기와 질투의 실체입니다. 여러분, 저는 인간관계를 볼 때 이렇게 기준을 세웁니다. 만나고 나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람, 만나고 나면 오히려 기운이 빠지는 사람. 이 두 가지로만 나누어도 답이 보입니다. 앞의 부류는 내 곁에 두어야 할 사람이고 뒤의 부류는 조심해야 할 사람이죠. 질투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건 경계선 긋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혼동합니다. 내가 경계선을 긋는 건 미워하는 게 아닐까? 괜히 관계를 더 나쁘게 만드는 게 아닐까?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경계는 상대를 배척하는 게 아니라 나를 보호하는 울타리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집에도 담장이 있죠. 그 담장이 있다고 해서 이웃을 미워하는 건 아닙니다. 그저 내 공간과 타인의 공간을 구분하는 것일 뿐입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똑같습니다. 경계선이 없으면 타인의 질투가 아무렇지 않게 내 마음 안으로 흘러들어와 나를 병들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경계선을 그을 수 있을까요? 첫째, 불필요한 대화 줄이기. 질투심 강한 사람과는 사적인 이야기를 줄이고 꼭 필요한 이야기만 나누는 게 좋습니다. 특히 내 성취, 내 계획, 내 기쁨은 쉽게 털어놓지 마세요. 그들은 축하해주는 척하면서도 속으로는 칼날을 갈고 있을 수 있습니다. 둘째, 시간 배분하기. 만날 때마다 기운이 빠지는 사람이라면 그들과 보내는 시간을 의도적으로 줄이세요. 전화가 와도 바쁘다고 자연스럽게 넘기고 꼭 필요한 모임이 아니라면 참석을 조정하는 겁니다. 시간은 곧 에너지입니다. 내 시간을 어디에 쓰느냐가 곧 내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셋째, 거리두기 기술. 피할 수 없는 관계라면 물리적으로나 심리적으로 한 걸음 물러서세요. 예를 들어 직장에서 늘 질투하는 동료가 있다면 업무 외 대화는 최소화하고 기록 위주로만 소통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감정이 개입될 여지를 줄이면 상대가 질투를 부추길 틈도 줄어듭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이런 경계가 결코 비겁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지혜입니다. 나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관계도 결국 나를 병들게 하거든요. 저는 인간관계를 돌보는 걸 정원 가꾸기에 비유합니다. 꽃과 나무는 정성껏 키우되 잡초는 뽑아내야 정원이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모든 식물을 무조건 다 키울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관계를 다 끌어안으려 하면 결국 내 마음이 시들어 버립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만나고 나면 마음이 무거워지는 사람이 떠오르시나요? 그렇다면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디까지 나를 열어보여야 할지, 그리고 어디까지 선을 그어야 할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관계에서 경계를 세우는 건 결국 나 자신을 존중하는 일입니다. 나를 존중할 때 다른 사람도 나를 존중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앞에서 우리는 생활 습관으로 나를 지키고 인간관계 속에서 경계선을 세우는 법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경계를 세워도 내 마음속에 남는 흔적입니다. 상대의 질투 어린 말투나 시선이 자꾸 떠올라서 마음을 갉아먹는 경우 여러분도 있으시죠? 예를 들어 친구가 나의 성취를 대놓고 깎아내린 날 집에 와서도 그 말이 계속 맴돕니다. 네가 뭘 안다고 그런 거래? 그 나이에 무슨 욕심이야? 그 순간은 웃으며 넘겼지만 머릿속에서는 수십 번 되새김질을 하게 되죠. 이게 바로 시기와 질투가 남긴 그림자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이 감정에 즉각 반응하지 않는 기술을 배우는 겁니다. 일호흡으로 다스리기. 질투의 칼날 같은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곧바로 호흡법을 씁니다. 4박자 들이마시고 6박자 내쉬기. 단 3번만 해도 심장이 가라앉습니다. 분노는 6초만 지나면 힘을 잃는다고 합니다. 그러니 첫 6초만 버티면 그 다음은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즉각 반응 대신 침착함으로 맞서는 것이죠. 이 감정 이름 붙이기. 아, 지금 내가 느끼는 건 분노구나. 이건 상처구나. 아, 질투를 당하니까 외로움이 생겼구나. 이렇게 감정에 이름을 붙이면 그 감정은 더 이상 나를 휘두르지 못합니다. 이름이 붙는 순간 나는 감정의 주인이 되거든요. 산무덤덤한 응답 훈련. 질투하는 사람이 도발하는 말을 할 때 가장 원하는 건 내가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이렇게 대답해 보세요. 네,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아, 그런 생각도 있구나. 이 짧은 말들이 상대의 기대를 무너뜨립니다. 분노 대신 무덤덤함으로 대응할 때 상대는 더 이상 재미를 느끼지 못합니다. 이게 바로 무반응의 힘입니다. 사심리적 거리두기. 피할 수 없는 관계라면 최소한 마음속에서라도 거리를 두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이런 상상을 합니다. 상대가 독을 내뿜는다면 나는 투명한 유리벽 안에 있다는 상상. 그 독은 내 앞에서 튕겨나가고 내 마음은 안전하게 지켜지는 모습이죠. 이 심상 훈련만 해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오비교 중단하기. 질투를 당하면 오히려 내가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게 됩니다. 혹시 내가 너무 잘난 척했나? 내가 너무 앞서간 건가? 아니요. 비교는 끝없는 불행의 시작일 뿐입니다. 플라톤이 말했죠. 스스로를 아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나는 나고 너는 너입니다. 내 길의 속도는 남이 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하는 겁니다. 육마음의 방어막, 자기 존중. 여러분, 질투를 이기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자기 존중입니다. 내가 나를 존중하면 타인의 말은 쉽게 들어오지 못합니다. 나는 이 길을 선택했고 이 선택을 존중한다. 이 문장을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한 번씩 말해보세요. 자존감이 단단해질수록 질투는 더 이상 상처를 내지 못합니다. 칭찬과 친절, 역설적 무기. 때로는 상대가 질투심에 휘둘릴 때 작은 친절이 방패가 됩니다. 진심 어린 칭찬 한마디, 그 부분은 참 잘하시네요. 이 말은 상대의 열등감을 잠시나마 녹여줍니다. 물론 모든 경우에 통하는 건 아니지만 상황에 따라선 관계를 완화시키는 열쇠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감정은 바람 같습니다. 불어올 때 맞서 싸우면 더 세게 불지만 그 바람을 흘려보내면 금세 찾아듭니다. 질투와 시기라는 바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감정의 주인이 되면 그 바람은
더 이상 나를 흔들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습관을 만들고 경계선을 세우고 감정을 다스려도 시기와 질투라는 바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간의 본성이자 사회가 존재하는 한 끊임없이 흘러다니는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람을 멈추려 애쓰는 대신 그 바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나를 세워야 합니다. 고대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은 내려놓고 통제할 수 있는 것에만 집중하라. 타인의 질투는 내가 절대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질투에 내 마음을 허락할지 말지는 내 선택입니다. 저는 이걸 태양의 비유로 설명하고 싶습니다. 태양이 너무 밝아서 어떤 이는 눈살을 찌푸립니다. 그렇다고 태양이 스스로 빛을 줄일까요? 아닙니다. 태양은 그저 자기 길을 걸으며 묵묵히 세상을 밝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내 행복을 불편해하더라도 내 빛을 숨길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 빛은 내 삶이 잘 흘러가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의 근육, 자기 존중입니다. 내가 나를 존중할 때 타인의 말은 벽에 부딪혀 힘을 잃습니다. 나는 나의 길을 걷는다. 나는 내 선택을 존중한다. 나는 내 삶의 주인이다. 이 세 문장을 매일 스스로에게 속삭여 보세요. 이건 단순한 자기암시가 아니라 내면을 단단히 세우는 기초공사입니다. 스피노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 말은 외부 환경이나 타인의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내가 옳다고 믿는 길을 묵묵히 가겠다는 결심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누군가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발걸음을 멈추거나 방향을 틀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내가 심고 싶은 나무를 심으면 됩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할 철학은 행복의 주권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은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행복은 남이 허락해주는 게 아닙니다. 남이 나를 질투한다고 해서 줄어드는 것도 아닙니다. 행복은 오직 내 마음속에서 피어나는 꽃입니다. 그 꽃을 가꾸는 건 오직 나의 몫이지 그 어떤 타인도 아닙니다. 물론 세상에는 끝까지 나를 깎아내리고 실패를 즐기며 내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마치 에너지를 빨아먹는 흡혈귀와도 같습니다. 그들에게 대응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무시와 회피입니다. 반응하지 않고 에너지를 공급하지 않는 것. 이건 비겁함이 아니라 나의 정신 건강을 위한 전략적 후퇴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도달해야 할 지혜는 이것입니다. 타인의 시기와 질투에서 자유로워지는 것. 그들의 감정은 그들의 문제일 뿐, 내 삶을 흔들 권리는 없습니다. 나는 나의 방식대로, 나의 속도로, 나의 길을 걸어가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의 빛은 숨겨야 할 것이 아니라 세상을 비추는 등불이라는 겁니다. 그 빛을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건 그만큼 여러분이 올바르게 힘차게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두려워하지 마세요. 누군가의 질투는 오히려 나의 성장을 알리는 신호일 뿐입니다. 내 마음의 평화는 나의 선택에서 시작되고 내 행복은 나의 존중에서 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시기와 질투라는 그림자에 가려지지 않고 당당히 빛나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긴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피할 수 없는 감정, 바로 시기와 질투. 처음에는 단순한 불편함 같지만 방치하면 우리의 마음을 갉아먹고 관계까지 흔들어 놓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셨을 겁니다. 시기는 나도 갖고 싶다는 아쉬움이고
질투는 네가 갖지 못했으면 좋겠다는 독이라는 것. 그 감정은 상대의 내면에서 비롯된 것이지 결코 나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작은 생활 습관, 관계의 경계선, 감정을 다스리는 기술, 철학적 마음가짐을 통해 우리는 충분히 그 그림자를 넘어설 수 있다는 것 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질투는 내가 빛나고 있다는 증거일 뿐입니다. 그들의 불편한 시선 때문에 내 빛을 감추지 마세요. 태양이 눈살 찌푸리는 사람을 보고 빛을 멈추지 않듯 우리도 묵묵히 나의 길을 걸어가면 됩니다.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나다. 나의 행복은 내가 선택한다. 타인의 질투는 바람일 뿐, 내 뿌리를 흔들 수는 없다. 여러분의 내면이 등대처럼 단단히 서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등대의 불빛이 누군가에겐 희망이 되고 무엇보다 나 자신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주세요. 여러분과의 소중한 연결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